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황당한 권력형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모두 잊혀지는 줄 알았던 이 사건이 특검 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원희룡이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SNS에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가라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특검은 원희룡의 신병을 확보하고 모두가 바라는 대로 구속영장까지 칠 수 있을까요? 지금 수사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하려고 와, 이거 했던 오랜만이다.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희대의 사건이거든. 이거 대박이죠.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야.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그 김건희가 자기 땅으로 이렇게 이제 뭐 55%를 변경하고요. 55%. 그다음에 2천억이 더 들고요. 와. 2킬로가 연장되는 예. 다 통과된 안을 그렇게 탐욕으로 사건이야. 휘게 만든 사건인데 예. 이 희대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렇죠.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에는 너무 안 찼던 거야. 솔직히 잊고 있었어. 잊었잖아. 예. 이거는 아마 만약에 외국에 그 서프라이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 진짜 다룰 만한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야. 진짜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예. 야. 희대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외국 드라마들이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이제 근데 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무리한 종점 변경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게 들켜버린 거야. 왜냐 안진걸이 살고 있었거든. 안진걸이 막 그 야산에 가가지고 찾아내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들켜버렸어. 네. 그러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가 갑작스럽게 백지화 선언을 맞아. 해버립니다. 예. 그때 그 장면, 요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야. 예. 이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뭔가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던 장면인데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요거 희대의 장면입니다, 자, 이거. 저 백지화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그 국힘당 여당 국토위원들을 불러서 원희룡이 회의를 해요. 이거 희대의 근데 장면이야. 의원들의 증언에 하면 장관이라는 자가 의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야당의 문제제기, 당시 민주당이나 네. 뭐 안진걸 등의 문제제기가 사실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를 받고 누군가랑 받아줘야 이게 국힘당 의원들의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내용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의원들이 뒤에 병풍 세워놓고 전면 백지화 중단하라고 중단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옆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뭐야 이놈 뭐야? 우리가 그게 회의에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내용인데 전화 받고 한 30분을 막 왔다 갔다 하면 전화 받았대요. 증언에 하면. 그리고 우리 발표했는데 쪽지에서 읽었는데 본인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 항의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전면 백지화한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입건했죠, 원희룡이를. 네,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폐문부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 처리되면서 일단 그 통지서를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희룡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통지서는 안 받고 글을 올리더라고요. 자, 국책 사업을 마비시킨 가짜 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체포 영장 신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체포 다다른 걸 본인이 느끼고 예. 이렇게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백지화한 것, 그러니까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백지화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입건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른 다음에 이제 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류가 있죠. 본류. 요거 휜 거. 휜 거. 요거는 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예. 수사를 할 예정인 것 순차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화가
당시에 진짜 여당 의원들까지 바보를 만들고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하면서 5개 법률 위반했다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사업을 계속하든 중단하든 변경하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도로법과 대도시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중대한 국토계획, 도로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탁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거기서 중단이든 확장이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까지 바보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예. 그 과정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 광역교통관리특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도 해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의미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입건이 되어 있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이 당시 국토부가 장관님 그렇게 백지화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걸 묵살하고 국토부를 또 시켜서 합법이다. 장관의 백지화 합법이다라는 보도자를 배포한 혐의까지가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본료 다 떠나서 이것 자체는 빼박이네. 이것만으로도 딱 걸린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러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우리한테 설명해 준다고 불러놓고는 막 전화만 받더니 갑자기 여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정격 백지한 거거든요. 그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죠. 근데 이게 지금 종합특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 말일인데 이제 30일 더 연장하면 네. 이제 다음 달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까지 다 수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7월 28일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8월 달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7월 달 정말 지금부터 속도 내서 하면 네. 7월 안에 기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수에 파견 나와 있는 국토부 고위 간부가 A 용역사한테 네, 네. 종점 변경을 네. 지시한 것까지 확인돼서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애청자들께 궁금해하는 윗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렇지. 원희룡이 그 연결고리 안 그렇죠. 나왔는데 일단 백지한 것으로 먼저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백원국이라고 당시 윤석열 인수에 파견 나갔다가 나중에 국토교토부 2차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종점을 휘게 만든 제일 윗선이 누구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황 증거는 지금 많이 특검이 확보를 해놨었어. 국토부 실무자들끼리 이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터지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통화한 녹취를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이미 뭐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까먹었을까봐. 자,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래,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종점 변경을 한 게 김건희 일가가 종점이 변경이 되면 땅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의심했었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났다고요. 그 땅값이 오른 걸 통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값 올라 거기에다가 개발 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김건희 오빠 문건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 그게 옛날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나와 있어 지금 많아 증거가. PPT까지 만들어놨다는 PPT까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저기 조사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서기관이나 간부들이 인수위가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변경을 하는데 그게 5일 만이거든요. 인수위. 네, 맞습니다. 근데 인수위 5일만. 또 다른 용역업체도 있었어요. 이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역업체 등등을 제가 탐문해 보니까 실제로 또 다른 용역업체가 딱 갔는데 기존 메인 용역업체가 야야 이야기 다 된 거야. 종점 변경해야 되라고 강요 또는 설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니들 그냥 따라와. 그래서 멋모로 따라갔다는 증언들이 지금 특검 안팎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청취를 했고요. 저희들도 취재를 하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은 이것만 제대로 밝혀내도 역사의 기밀인날 특검이에요. 이건 쾌거죠.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또 일 잘하시잖아요. 빨리 원안을 중심으로 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빨리 재개라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KBS에서 저녁식이랑 혈투를 벌였잖아. 생방 중에. 결국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쇼츠에서 채우기 옳았다. 그 이후로 전원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힘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언론사가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막
윤석열 옹호 좀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이분이 그 이제 사건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저 꼬마한테 당하냐고 해갖고 네. 지지층에서도 버림받는 거야. 자,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사건이고요. 특검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요거 기소할 때까지 꼭 좀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내일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하잖아요. 체포해야지. 그러면 한 번 더 소환 통보하고 체포 영장 체포가 발부. 해야지. 보통 3번 정도는 소환하거든요. 체포. 그래서 원희룡이 원하니까 원희룡 체포 한 번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또 이제 나경원이 가서 체포 방해하면 나경원 또 기소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죄질에 비해서는 원희룡이 지금 너무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때도 그때도 우리는 의심하고 포럼은 있습니다. 원희룡이 이끕니다. 맞아요. 예.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세번 그 포럼. 시대의 사건입니다.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 오랜만이다. 나 까먹고 있었어. 완전. 그래. 지금 특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백지화 절차, 그리고 종점 변경의 윗선까지 다시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출석 거부와 긴급 체포 이후에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모든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의 충격적인 근황을 보고 가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좀 짧게 요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품가방 소수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그 출장 조사, 뭐 콜검 조사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리 검찰 측에서 예비 조서를 작성한 걸 특검이 확보했는데 이게 실제로 김건희 씨가 했던 진술하고 80% 이상 일치한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질의응답을 정해놓고 이거대로 마치 그 대본 플레이한 거. 이 정도면 범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범죄는 검찰의 범죄입니까? 김건희의 범죄입니까? 검찰의 범죄죠. 검찰의 예. 범죄다. 아.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거. 왜냐하면 김건희 씨 진술이 아닌데 김건희 씨 진술로 자기들이 준비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김건희 그거 씨 자체가 허위. 예. 그렇죠. 김건희 씨 기억에 의존해서 나와야 될 말들까지도 적힌 대로 지금 진술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허위 공문서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이 당사자들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여튼 뭐 7년형 나온 거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형 자체가 이제 5년까지가 원래 형벌인데 다른 거랑 경합돼가지고 가장 높은 형벌이 나온. 그렇죠. 특검에서 상황인 구형을 거니까. 7년 6개월 했었고. 네네. 그게 7년이 최고 된 구형한 거니까. 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게 4년 있었고. 네네. 지금 어찌됐건 11년은 확정이 돼 있는. 뭐 대법원까지 또 가야 되는 거지만. 물론 항소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김건희 씨의 죄 여부도 여부지만 이게 수사를 뭐 봐줬다거나 미루었다거나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검찰의 내용도 동시에 봐야 되는 네.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진술 조서하고 검찰이 쓴 거하고 많이 비슷하다. 80%. 이거는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어떤 분은 이 얼굴에 반반을 다르게 분장하면서 한쪽은 여자 분장, 남자 분장해서 막 노래를 혼자 부르는데 노래하고, 이렇게 예.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아니 검사가 변호사 노릇한 거잖아. 그렇죠. 이건 로펌이죠. 1인 2역을 맡은 거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검찰이 역대적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 가족이 구속됐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이 구속됐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굴복한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다른 점은 이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검사들의 행태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미움을 받은 탓에 보안수사권까지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안수사권 없어져서 힘들어지는 사람들 형사부 검사들 그렇겠죠. 예. 보통. 근데 이 특수부 검사 몇 명 때문에 검찰 역사에 그나마 그래도 노무현 정부 이후에 검찰의 성역이 많이 없어져서 왔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문지방 넘어온다고 불평을 토로하다가 결국에 검찰 수사 방해도 안 하시고 예. 다 그렇게 성역을 없애왔는데 이렇게까지 후퇴한 그러니까 이거 거는 스스로 진짜 지금 네. 이제 자초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박근혜가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어디까지 바닥을 쳐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네. 지금 다시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최서원 씨, 네. 과거에 최수실 씨. 네. 그 안에서 얼마나 열받을까. 왜냐면 나는 사면 기미도 없는데. 이 정도 국정농단 가지고 어. 그죠? 예. 결국 이번 특검 수사의 분수령은 원희룡이 특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해 소명할지 아니면 불응이 이어져 강제 절차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원희룡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청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